오늘은 5호선 연장 및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 이전에 따라서 특히 좀 혜택을 보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할 아파트 세 곳과 저기 개화동 단독주택 지역인 상사마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사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당장 사기는 그렇죠.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한번 눈여겨보시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곳이 이제 마곡 서광 아파트입니다. 자, 마곡 서광 아파트 이름 들어보신 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강서구에서 가장 싼 축에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작년 6월인가에 25평이 5억 8,200 거래가 마지막이더라고. 너무나 외져서. 그리고 이게 방화 건폐장이잖아요. 직선거리 800m. 이거밖에 안 떨어졌어요. 너무 외지고 방화 건폐장에서 너무 가까운 아파트에서. 서광 아파트가 사실은 역세권이에요. 방화역에서 직선거리 600m밖에 안 돼요. 좀 돌아가더라도 한 800m쯤 될 거야. 그래서 사실은 방화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주변 환경이, 자, 보시다시피 방화역까지 가려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를 지나서 방화 터널이거든요. 그 윗길로 가서 이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돼요. 볼까요, 로드뷰? 뭐 이래요. 이런 길이라고, 이런 길.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거기 현지 사는 주민들에게 직접 들어본 건 아닌데 아마 한밤중이라면 여성분들 좀 다니기는 좀 으스스할 것 같아요. 주변 환경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택시 회사 차고지 있고 다 이제 빌라들이 아니야. 더군다나 이제 옆에가 이게 양천로 27길이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이래요. 이게 이제 2차선 도로인데요. 지금 거리뷰에서는 그래도 차가 적게 나왔네. 여기 25톤 덤프 트럭도 자주 왕래하고, 뭐 출퇴근 시간 무렵에는 차 굉장히 밀려요, 여기. 근데 이게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이게 아파트가. 그리고 이 도로가 정말 뱀처럼 구불구불해요. 보시다시피. 뱀처럼 구불구불하다고. 건폐장은 또 옆에 있고, 옆에 환경들, 여기까지도 있잖아요. 여기 쭉 들어서. 별로 안 좋잖아, 이게. 너무 외지고 주변 환경이 깔끔하지가 않죠. 이 방화 차량 기지하고 건폐장 옮기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완전히 바뀌거든요. 2018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는 여기를 일부 아파트 짓고 일부 공원 만들고 일부 물류 중심의 업무단지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건 2018년 마곡시구 뜨기 전이고 지금은 마곡시구 확 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제 생각에는 서울시가 여기를 기업용 업무단지로 조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여기 면적이 12만 평이나 되는데 마곡지구는 이미 기업용 부지 분양이 다 끝났어요. 기업들 들어오고 싶어서 더 못 들어와요. 근데 마곡지구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위치가 좋잖아요. 마곡나루역에서 직선거리 2.6km밖에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차량기지 옮기고 난 다음에 여기 5호선역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방화 차량기지 정문인데, 아, 여기 보이는구나. 이게 대곡소사선 건설 공구예요. 이게 원래 건폐업체에 있던 곳인데, 아마 관련법에 따라서 토지 강제 수용해서 대곡소사선 공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제 뇌피셜인데, 혹시 압니까? 나중에 여기에 5호선역 만들어지고, 현재는 대곡소사선이 그냥 지나치기만 하는 건데, 여기에 대곡소사선 환승역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 충분히 12만 평 업무단지로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주변 환경을 완전히 정비를 하게 될 거라고, 깨끗하게. 이 일대도 다 정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선화물 재생센터 2028년, 29년까지 완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공원 체육시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다는 얘기는 유휴부지에 2200세대 행복주택 짓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완전히 바뀐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주변 환경이 완전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곡 서강 아파트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아파트 관련해서 제가 한 쪽지를 5 내지 6개 정도 받아봤어요. 그분들 다 이제 자금력이 좀 부족하신 거지. 근데 마곡지구 근처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자기 자금력에 맞는 아파트로 이 아파트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가서 봤더니 주변 환경이 이래. 그래서 이 아파트 사도 될까요? 하고 문의 주신 분이 한 5-6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 아파트 가능성 있는 아파트라고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문제는 5호선 연장 및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 이전이 확실하냐? 한다고 해도 그 시기가 언제냐? 이걸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만으로 이제 답장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좀 덧붙이면요. 자, 이 서강 아파트 이 주변에 보면 택시 회사 차고지 같은 게 있고 여기 이제 빌라들이 있잖아요. 여기 자리는 제가 봤을 때 가로주택 정비 사업 벌어지면 딱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게 방화 4단지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7평, 48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재건축 가능할 거로 봐요. 이거 세대당 평균 대지집은 16평인가 17평 될 거야. 근데 여기도 좀 빌라촌이라고 여기 이게 쭉. 저는 저기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 옮기고 나면요. 그 일대를 서울시가 정비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강서구청이나 서울시청이 좀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혹은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그런 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는 뭐 여기 재건축이 될지 재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빌라촌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제 추정입니다. 추정. 지금 이 아파트를 당장 사라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한 가치는 충분한 아파트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할 곳은 제가 몇 달 전인가 1년 전인가 한번 소개했던 개화동의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여기에 뭐 내촌마을, 그 다음에 새마을마을, 뭐 부성마을, 신대마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상사마을을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개화동 보시다시피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서울에서 이제는 보기 힘든 이런 정말 마당 있는 집들이에요. 여기가 완전히. 예, 이렇습니다. 다 2층. 이제는 서울에서 볼 수 없는 뭐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에 총 한 300채 정도 단독주택이 있고 한 40-50채는 뭐 사무실, 창고 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총 이게 5개 마을이 있는데 이 상사마을 이게 한 100채 정도인가 될 거야 아마. 상사마을이 다른 마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9호선 개화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차량기지고 이 개화역에서 다른 마을들은 직선거리로 500-6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문제는 이제 상사마을이에요. 상사마을은 직선거리로 뭐 한 1.1km 떨어져 있는데 꼬불꼬불 이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3km, 1.4km 정도 돼요. 좀 멀다고. 그래서 이 상사마을은요. 다른 마을보다 집값이 싸요. 제가 네이버에서 봤더니 대지 4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의 가격이 매도 호가가 8억 후반대예요. 여기 있는 마을들은 전부 다 16억 이상이야. 근데 상사마을만 절반 가격인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작년까지 가봤을 때 여기에 이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건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가 전부예요. 하지만 어때요 여기? 방화 차량기지하고 건폐장 없어지면 여기가 완전히 정비되고 나면 이 마을은 신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상사마을 중심부에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한 500m 정도. 500m 정도면 방화 차량기지예요. 근데 이제 방화 차량기지 여기 어디 생길까? 제가 봤을 때는 방화 차량기지 정문이 어디냐? 여기구나. 여기. 여기란 말이에요. 방화 차량기지 정문이.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면 한 1.2km 정도.
멀죠, 지금은. 근데 여기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 이 상사마을에서 여기로 접근하는 그게 꽤나 정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여기는 차량기지 옮기고 나면 여기 5호선역이 생기거든요. 여기 업무단지로 개발되면 5호선역도 만들어지고 대곡소사선역도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더블 역세권 되잖아. 여기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여기 이제 자 나오나? 아, 나오는구나. 이 길이에요. 이거 폭이 몇 미터라 되더라? 한 3미터, 2.5미터 되나? 3미터? 이 좁은 길로 쭉 따라서 가면 방화 차량 기지가 나와요. 한 200미터, 300미터쯤 가면 방화 차량 기지 후문이 나오지. 여기도 정비되지 않겠어요? 여기가 정비되든지 아니면 뭐 여기 보면 이 마을 뒤쪽으로 이렇게 250m 밖에 안 되는데 여기요. 산 그리 높지 않거든요. 이쪽으로 뚫어가지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든지.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편하게 상사마을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상사마을은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50%, 용적률 최대 100%라고. 다른 마을들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을 봤더니 용도지역이 미지정돼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도 아마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겠죠. 지금이야 이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다 개발되고 나면 당연히 그 개발 여파가 여기까지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기 김포공항 바로 옆이잖아. 거리 얼마나 떨어졌냐? 2km, 2.5km 밖에 안 떨어졌네. 개화산이잖아요. 여기 맨 꼭대기에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여기 안 나오는구나. 유성지도에는 이제 군사시설이니까 안 나오겠구나. 여기에 무슨 뭐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지는 않고요. 글쎄 굳이 개발한다면 뭐 저층 아파트 7층 이하 혹은 10층 이하의 아파트 혹은 타운하우스 그런 걸로 개발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순전 제 추정이에요. 추정. 그리고 뭐 더 욕심을 부리면 여기가 이제 올림픽 대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조금 이제 그 도로 소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 근처 같은 거 좀 지하화되면 좋은데 이 근처 도로가 지하화될 가능성이 저는 제로는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이게 고촌 물류단지라고 직선거리 600m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물류 산업은 이제 창고업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산업이에요. 물류 산업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올림픽대로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이 고촌 물류단지하고 방화 차량기지 건폐장 지역이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들 지역이 이게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그래서 뭐 이 근처 도로라도 지하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정부에서도 혹시 생각하지 않을까? 이건 먼 미래의 일이겠죠. 한번 뭐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뭐 당장 사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은 분들. 사실 저도 아파트는 싫고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애들 키우고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건데 나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근데 이제 마당 있는 집에서 사는 건 좋지만 동시에 부동산 측면에서 좀 미래에 수익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뭐 상사마을 같은 거 한번 고려해 넣어볼 만하지 않을까. 다음에 소개해 드릴 곳은 이 김포 고촌 강변마을 5단지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입니다. 사실은 이제 월드메르디앙을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하지만 이 고촌은 북쪽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5호선역이 이제 고촌에 생깁니다. 2018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여기쯤 생깁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번지수까지 나옵니다. 전월이 몇 번지지? 600 몇 번지였는데. 직선거리 좀 멀어 1.2km 정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 위치는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촌지구 복합개발 2지구가 여기잖아요. 여기 한 7만 평 정도 김포시가 계획 세워놨잖아요. 그 다음에 월드메리디안 옆으로 하나 있고 둘이 합쳐서 14만 평인가 되지 않나? 용역보고서 작성했을 때는 이 얘기가 없었을 거야 아마 이게. 그래서 혹시 여기 정도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고촌 읍내 북쪽 지역 마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서 770m 직선거리 뭐 여기 접근할 수도 있고 딱 좋지 않습니까? 아, 제가 이제 2018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 나온 이른바 국자 노선이 거의 확정된 거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구체적인 번지 수까지 나와요. 근데 그 노선은 바뀌지 않아도 역의 구체적인 위치는 실제 공사 들어가면 약간 바뀔 수 있어요. 그건 노선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촌 월드메르디앙은 제가 2번인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아파트거든. 37평, 42평, 48평, 55평으로만 560세대인가 되죠? 2010년식이고 지금 김포 고촌의 집값은 이 남쪽에 있는 개파하고 한양수자인 그게 주도를 한단 말이에요. 신축이니까. 그래서 평수 대비 월드메르디안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여기가 올 초까지만 해도 48평이 보통 7억 5천, 7억 8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즘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네이버 보니까 저축 매물이 7억까지 나왔더라고 48평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고촌 월드메리디앙 얘기하는 건 지금 당장 사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눈여겨보라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세대당 평균 대지집은 24평 정도 돼요. 약 24평 정도 돼요. 굉장히 넓어요. 고촌 읍내는 전부 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용적률이 낮기는 한데 이 월드메리디안 같은 이 세대당 대지집은 이렇게 넓으면 25평 34평 유지로 재건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사실 이건 월드메리디안 뿐만 아니라 고촌 읍내에 있는 대부분의 마을에 다 해당돼요. 제가 지난해 조사해 봤을 때 고촌 읍내 이 아파트들은 전부 다 세대당 평균 대지집은 15평이 넘었어요. 단 기룬 아파트, 기룬 1차, 2차하고 청도 솔리움 어디냐? 청도 솔리움 이 아파트만 12평인가 13평이었어요. 기룬 아파트가 이게 30년 넘었을 거야. 그런데도 재건축 얘기 못 나오는 이유는 세대당 평균 대지집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촌이라는 곳에 이제 집값이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얘기가 아직 못 나오는 거예요, 여기. 숲속마을 대우, 여기도 세대당 평균 대지집 넓지. 뭐, 우방 아이유쉘, 여기도 없고, 오룡 하나, 여기도 넓어요. 15평 다 넘어요. 수기마을도 다 15평 넘어갑니다. 이번 5호선 연장 발표에 따라 이 고촌읍내 북쪽 지역은 굉장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자, 이게 시내폴리스. 그 다음이 이제 여기 향산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참 여기는 운이 좋은 아파트야. 이거 참. 지금 이제 5호선 연장선이 이 시내폴리스하고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이 중간을 딱 지나서 이제 풍묘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향산 힐스테이트는 행정구역상 고촌읍이지만 사실은요 고촌읍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풍무라고. 더군다나 김골라 역세권도 아니고 그리고 주변 보면 보시다시피 뭐 다 이런 공장들 있잖아요. 이거 여기가 시내폴리스 2차 사업 대상지 아닌가 여기가? 뭐 시내폴리스가 이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작년에 보면 뭐 기업용 부지 분양했는데 제대로 분양도 안 되고 막 그랬다 그런 기사 나왔는데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힐스테이트 그 주변 환경이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역세권도 아니고. 근데 딱 이게 2020년 입주 아닌가? 딱 부동산 폭등기에 입주를 하는 바람에 이 신축 바람을 타고 떴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떴다고. 저는 이제 이 힐스테이트가 이 문제가 신축발로 한 10년 정도는 잘 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신축발 떨어지고 나면 여기 힘받기 힘든 곳이거든요. 여기가 살아날 방법은
5호선이 지나는 거밖에 없었거든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5호선 연장 완전히 뭐 나가리 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기사회생을 한 거죠. 여기 5호선 지나게 됐으니까. 향산 힐스테이트는 정말 운빨이 좋은 곳이야.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요. 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시내폴리스하고 거촌 향산 힐스테이트 딱 중간 지점에 5호선 연장역이 생깁니다. 지금 이제 김포방이나 검담방, 정확히는 인천 서구방이지. 거기 보면 5호선 연장 20년 뒤에나 가능한데 뭐 벌써부터 김칫국 맛이냐? 뭐 이런 글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태원 참사가 5호선 연장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뭐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이게 갑자기 5호선 연장에 영향을 주냐? 뭐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는데 안 그래요. 5호선 연장은 이미 뭐 5, 6년 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이잖아요. 지자체 사이에 협의하라 하면서 중앙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었어요. 근데 지자체 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안 되고 있었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태원 참사가 나니까 김골라의 출퇴근 시간에 그 살인적인 혼잡률 공식이 뭐 250%가량 되는데 실제로 뭐 엄청나잖아요. 이러다가 압사 사고 날지 모른다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중앙정부가 급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지자체 간 협의에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갑자기 빨라지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이르면 2027년부터 제2한강 신도시 분양을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공공분양은 후분양이거든요. 입주하기 6개월 전부터 분양을 시작하는데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2030년부터는 입주하지 않을까. 그때 국토부 국장 언론과 일문일답을 보면 이 입주 시기에 최대한 5호선 개통 시기를 맞추겠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아무리 차이가 나도 2, 3년 안에 맞추겠다. 5호선 개통은요, 2030년, 아무리 늦어도 2032년, 33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하철 공사 기간이 보통 5년 잡는데 실제 하다 보면 6, 7년으로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늦게 잡아서 2033년 5호선 개통할 수 있다고 합시다. 뭐 공사기간 7년 잡으면 2026년부터는 공사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불과 4년 뒤인데요.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5호선 연장 관련해서는 2018년 서울시 용역 보고서 등 이미 기초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노선이기 때문에 공사비 같은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태원 이 참사 때문에 중앙정부가 어쩌면 뭐 예타 같은 거 면제해버릴지도 몰라요. 저는 굉장히 빨리 착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그 김포방에서 많이 나오는 논리인데 또 이제 겸폐장을 이제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김포 전문 콜카페 보니까 막 5호선 연장 발표됐을 때는 환영 일색의 분위기더니 요즘 슬슬 이제 건폐장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이 나오는 논리가 여기 46,000호 제2한강 신도시 이 수요면 건폐장 이전 없이도 충분히 5호선 연장 가능한데 왜 건폐장을 받냐? 이런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완전히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 제2한강 신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제2한강 신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5호선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거꾸로 알고 계세요. 제2한강 신도시는 원래 역대 김포시장들의 역점 사업이었어요. 이건 김포시 자체의 생각이었을 뿐이고 중앙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을 했잖아요. 이건 김골라 높은 혼잡률 때문에 이태원 참사로 부담을 느낀 정부가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비식값을 높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2한강 신도시를 내놓은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요, 제2한강 신도시를 중앙정부가 내놓을 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건폐장 김포에 들어오면 김포 못 나간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러 번 입 아프게 설명했는데, 방화 건폐장에서 방화역까지가 직선거리 1.1km고, 마곡지구의 중심, 기업들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마곡나루역까지 직선거리 2.6km예요. 그 양반들 논리대로 하면 마곡지구 벌써 망했어야지. 마곡집값 똥값 됐어야 되고. 그래서 뭐 댓글 보다 보면요. 뭐 내가 뭐 방화의 근처에 옛날에 살아봤는데 뭐 맨날 뭐 코에 먼지가 가득 끼어서 살 수가 없었다는 둥, 뭐 지인 회사가 방화의 근처에 있는데 직원들이 뭐 맨날 뭐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산다는 둥,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라고. 내가 저기 방화의 근처 아파트에서 4년간 전세를 살아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해.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직원들 다 골병 들어서 암으로 다 죽게 생겼는데 기업들이 미쳤다고 이 마곡지구 안으로 들어와요? 자기가 방화의 근처에 살아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번 이제 협약식에서 명시를 했어요. 방화 건폐장에 그 건폐 업체들은 인수 합병하거나 혹은 자진 폐업을 유도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유도라고 부드럽게 들리지만 정부가 정 안 되면 강제로도 폐쇄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간단해요, 여기. 방화 건폐장이요. 방화 건폐장 6만 4천 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건폐업체는 19곳이고 9천 평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택배회사 물류창고, 중장비, 차고지, 고물상, 재활용 업체 이런 것들이에요. 이 방화 건폐장 구역을 도시개발 구역으로 서울시가 딱 설정하잖아요. 감정평가한 다음에 보상비 지불하고 토지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관련법에 따라서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협약식에 나온 인수 합병 혹은 자진 폐업을 유도한다 이 얘기는요. 정 안 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설정한 뒤 서울시가 토지 강제 수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걸 갖다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건폐장은요, 김포로 아예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거 염려 마세요, 그거.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옛날에 글 쓴 적이 있는데, 이 건폐장 자꾸 물고 늘어지는 분들의 속내는요, 사실은 이 국자노선 반대예요. 국자노선 반대하시는 거라고. 국자노선이 싫은 거야, 이게. 왜? 일단 김포 원도심이 제일 큰 혜택을 보고 그 다음에 검단이 한강신도시 앞에 있잖아요. 이 앞에 있으니까 한강신도시에 불리하거든. 장기역 부근 주민들이야 GTX-D도 생기고 트리플 역세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근 주민들은 뭐 찬성하는 것 같은데 다른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이게 안 좋은 거야. 검단이 앞에 있는데 검단을 먼저 거쳐서 온다는 게. 그러니까 계속 직선 노선 주장하는 거예요.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옛날에 5호선 연장선 얘기 나왔을 때 김포분들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죽 써서 개 주냐 이런 얘기까지. 그분들이 실제로 썼단 말이에요. 죽 써서 개 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5호선 연장해봐야 한강신도시보다 검단이 앞에 있으니까 검단이 훨씬 더 이익 본다.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5호선 연장은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는 뭐 지자체 간 협의하다가 막 계속 어그러지고 안 됐는데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했고 한마디로 칼을 빼들었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설사 다음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정권도 이걸 나가리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태원 참사 때문에. 굳이 더 덧붙인다면 아마 저 2024년 그때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여기 이제 김포가 지역구가 두 개잖아요. 이거 반드시 5호선 일자 노선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그 후보가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분명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국자 노선을 뭐 부정할 거
같지는 않고 일자 노선 주장하는 분은 아마 저기 무소속으로 나오겠지. 아니면 양당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일자 노선 주장하면서 나오겠지. 그 사람이 만약 당선된다. 그 사람이 만약 당선된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 그 사람이 당선된다. 그러면요. 2009년에 중앙정부가 9호선을 검단 거쳐서 한강 신도시로 연장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김포 원도심 안일하니까 원도심 주민들 풍무하고 4호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김포시가 스스로 9호선 연장 포기했었잖아요. 그 똑같은 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